이슈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 종목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2호예요. 5월 31일 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여기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얘기를 해드렸고요. 뭐 수익은 꽤 나고 있네요.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개발 업체로서 2차전지 전자재료 항공우주 등에 필요한 소재 생산 설비와 식품, 석유화학,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 설계, 기본 및 상세 설계, 사업 관리, 시운전 등 EPC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전제용 탄소 나노튜브를 연구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국내외 다수의 2차전지 업체와 납품 계약을 진행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윗꼬리를 달았어요. 오늘 전기차 및 2차전지 업체들이 보통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차트를 통해서 좀 빠르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타가 나네요. 사실은 여기 저항을 좀 돌파를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안전하게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물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22,000원에서 뭐 25,000원까지 올라갔으면은 뭐 한 15%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26,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3만 원대까지 단타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윗꼬리 달았을 때 확인해 봐야 될 거는 10분봉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죠. 거래가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뭐 오늘 올라갈 때 거래 터지고 뭐 양봉에 거래 터지는 거 문제 없죠. 거래 터지고 그다음에 거래 없는 조정, 그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여기에서 거래가 터졌네요. 여기. 그래서 5분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가 터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봉에서 거래가 좀 동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,000, 6,500원, 26,500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요. 돌파하고 3만원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3만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마 3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또 다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실적은 올해는 좋지는 않아요. 올해는 좋지는 않고 왜냐면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죠. 근데 매출이 소폭 줄어들고요. 영업이익은 늘어납니다. 근데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거든요. 근데 분기로 보게 되면은 나쁘진 않습니다. 2분기, 3분기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분기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3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3만 원 돌파 가능하고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저는 3만 6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앞으로 한 50%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윤성 FNC. 윤성 FNC가 올라가다가 이것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 믹싱 장비 및 시스템 판매 업체로서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장비 중에서 2차전지에 필요한 분체 또는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데 필요한 믹싱 장비와 그 시스템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. 주요 제품으로는 믹싱, 분체 제작품, 믹싱 시스템, 믹싱 라인, R&D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근데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저항에서 조정을 받은 거지 기관 외국인의 뭐 특별한 악재는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 역시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5월 31일 날 이것도 얘기를 해드렸어요.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해드렸고 주가는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기관 쪽에서 다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전에 저점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. 단기적인 저항이 여기였습니다. 근데 이 저항에 부딪혀 갖고 눌린 거지. 만약에 저항 없었으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0만 5천 원 부근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홀딩해서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상장 주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유보율이 많아요. 이런 종목들은 무증이나 액분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주가가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10만 5천 원대까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에코앤 드림 2차전지 소재 전문업체 에코앤드림이 10일 130억 규모의 교환사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유통 주식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잠재적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. 지금 이거는 바로 그냥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저항 돌파를 했어요. 여기가 지금 저항이었는데 오늘 저점이 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무난합니다. 53,000원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올라가게 되면 62,000원, 62,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2,000원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한 73,000원대까지밖에 안 봐요. 뭐 신고가가 계속 가는 것보다 아직 못 올라간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6월 5일 날 DNT 이 종목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APS 그룹 계열의 2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부품 제조 업체로서 OLED 공정 및 검사 장비,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, 2차전지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주요 제품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데 2차 전지 장비로 엮이게 되면서 올라갔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. 기존에 뭐 차트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얘기를 실적 이런 거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시동 걸고 있습니다. 완벽하게 올라갈 만한 가격은 일단은 뭐 13,0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하락하는 추세가 지지가 됐어요. 이전에 저항이었죠 이게. 이 저항이 지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13,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저항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주봉마저 추세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주가는 뭐 바닥에 있는 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13,000원 내일 돌파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용평 리조트. 용평 리조트 사명 바뀔 겁니다. 모나 용평. 제가 모나 용평으로 알고 있고요. 1973년 설립되었고요. 콘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리조트 운영사업과 콘도 및 골프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분양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.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4,15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. 4,1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.
이전에 저항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좀 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냐? 3,530원, 3,530원 이탈전 홀딩, 3,530원 이탈가 잡고요. 이탈가는 이제 하락하면 더 밀린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지금 4,270원이 단기 저항입니다. 단기 목표가. 이 목표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.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가격이에요.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5,000원 넘어갈 거예요. 5,1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. 5,100원까지. 자, 그다음에 탑머티리얼즈 6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. 2차전지 소부장 기업으로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전국 소재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, 차세대 사업으로는 양극재 개발을 진행하는 중, 특히 주력 사업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은 2차전지 개발 및 제조 기업을 고객으로 생산 라인 전체 공장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여 설치해주는 턴키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매출 대부분입니다. 98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보여주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봉.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저항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저항 지금 돌파를 한 거고요.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박스권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었던 93,000원대까지는 홀딩해서 끌고 가도 무난하니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탑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56,5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좀 나온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코스모학은 저항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. 이 저항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뭐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죠. 그걸 종속회사로 보유하면서 2차 전지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모학은 지금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돌파 시도를 좀 제대로 못했는데 이 돌파 시도하게 되면 분할로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33,000원 돌파 시 1차 매수, 34,000원 돌파 시 2차 매수해서 단기 고점으로 39,5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박스권 매매 뭐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박스권까지만 지켜보자,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얘기해드렸던 미래나노텍이 오늘 윗꼬리를 쭉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역시 2차전지 소재 관련주고요. 미래나노텍은 윗꼬리를 확인해 봐야겠죠.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건 일단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윗꼬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. 바로 5분봉. 5분봉 답 안 나오네요. 그쵸? 1분봉 가야겠죠. 그러면 거래가 터졌을 때가 이때까지 거래 터지고 거래 없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거는 다 거래 터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요때 거래 터지고 이때도 거래 터지고 음봉일 때 거래 한번 터졌네요. 양봉, 음봉, 음봉. 그러면 17,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18,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고요.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이 이 가격이 또 하나 있거든요. 16,000원.
16,000원 지지하면 상관이 없습니다.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만 내일 양봉 안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하는 방향. 오늘 올라갔다가 정리를 좀 못했으면 아쉽긴 할 텐데 15,670원 15,670원 이탈시 매도 어디 얘기해드리고 오늘 딱 타이밍 나왔고 10% 먹고 딱 빠졌으면 금상첨화였는데요.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녹스입니다. 이녹스도 오늘 급등을 했죠. 그리고 저항까지 올라왔어요. 저항까지. 이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은 이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면 오늘 기관 외국인 뭐 흐름 좋은데 26,000원까지 왔다가 25,200원까지 빠졌다가 이 흐름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. 이 흐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. 뭐 어제 얘기해 드리고 오늘 17% 거의 20% 올라가서 저항에서 지금 조정받는 거고요. 여기 돌파하게 되면 뭐 32,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타이밍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어 유튜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거기에 매수 매도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되게 괜찮은 종목이라서 제가 어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냥 딱 한 종목 사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흑자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2분기, 3분기, 4분기도 역시 1분기 적자에서 턴 어라운드 됩니다. 그 다음에 계속 좋아져요.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SK 넥실리스와 달리 지난해 소폭이나마 매출 신장에 성공을 했고 동박사업의 매출 비중이 70% 이상인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은 기간 매출이 줄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연결 매출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의 기존 고객 삼성 SDI인데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. 그게 LG엔솔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향으로 올라간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내일 아니라 내일 모레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6만 원 돌파. 6만 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 있다.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꽤 괜찮았어요. 꽤 괜찮았고 뭐 6월 들어서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리뷰, 프리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렇게 오늘 리뷰 종목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